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며칠 전 강원도의 한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에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래서 맘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박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사망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군이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절차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규정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요. 이렇게 군기 훈련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서 해야 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완전 군장을 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볍게 걷는 것만 가능하고 뛴다라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병에게 실제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이러한 금지되는 행위들을 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일정 정도 마련을 해놨는데 그것을 넘어서 훈련을 시킨 이 행위가 바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 2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망한 훈련병이 받은 훈련, 군기 훈련이라 네. 그래요. 군대 다녀오셨죠? 예. 군기 훈련이 뭡니까? 예. 군기 훈련 그것보단 얼차려라고 하면 더 얼차려. 와 네, 닿으실 네, 겁니다. 네. 보통 훈련소에서는 이제 소대장 등이 군기 확립을 위해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같은 훈련들을 말하는데요. 저도 이제 훈련소 시절에 많이 이제 받아보기도 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뭐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문제가 된 건 20kg이 되는 그 완전 군장까지 하고 뛰게 했다는 점인데요. 뛸 수가 있습니까? 예.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에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악화돼 결국 25일 오후 사망한 겁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이 사고 직후에 응급실 의료진은 열사병으로 숨졌다라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그럼 당시 뭐 기온은 어땠는지, 이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응급실 의료진이 열사병으로 숨졌다라고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은 훈련을 이렇게 강도 높게 받았다라든지 전후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환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한 차원으로 수준이고. 보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열사병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로 올해 첫 사례로 분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그런 기온을 보면요, 30도가 안 되는 이제 기온이었고요. 물론 내가 이제 그러한 기온 속에서도 28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도 무리한 신체 훈련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주변에서 같이 훈련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훈련 도중에 이제 호흡이 어렵다라든지 그런 이상 증상이 이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혹시나 이 훈련병, 사망한 훈련병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는 혹시나 있는지 이 부분도 조사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가혹행위라든지 과도한 훈련이 더해진다면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를 결과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사실 인과관계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것인지도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이송 지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망에 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박 기자, 네. 이 훈련을 받다가 훈련병이 쓰러진 게 23일이에요. 이틀 뒤에 숨지고. 예. 근데 육군이 기자들한테 알린 건 하루가 지난 26일 맞습니다. 오후였거든요. 이렇게 예. 뒤늦게 공개된 이유가 있습니까? 육군이 26일 오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문자 공지로 알렸군요. 예. 예. 공지 내용을 지금 보시면요.
유가족이 언론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사고 조사 열심히 하겠다, 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유족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수사하려면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군에서도 이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현장 검증이나 이런 곳에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사상 뭐 어려움이 있을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건만이 이제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응급 상황에서 봤던 의료진들에 의하면 이미 사실은 굉장히 좀 신장 쪽에 무리가 가서 왔다. 근육도 지금 뭐 찢어졌다라는 근육 이야기도 파열도 있고요. 있고, 장기 손상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 사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라면 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함께 이제 뭐 떠들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나머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일관된 진술로 그때 당시에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과도하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이제 진술들이 모아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건과 그리고 그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보 뭐 들어온 걸로 보면은 꾀병인 줄 알았다, 기절한 척한 줄 알았다 이러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제보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초반에 이제 그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상황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